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손상TV의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광화문에서는 우리 애국 세력들 태극기 10배가 열리고 있고, 저 숭례문 곳곳에서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은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 어거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폭력 집회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걸 기각을 시켜버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수많은 폭력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준 건데, 이걸 단죄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적법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집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노총이나 이 좌파들의 폭력 집회, 아예 경찰이 그냥 내비두거나 아니면 전담 부처를 경찰이 아닌 사법부 판사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과 영장 전담 판사들이 여전히 1980년대 경찰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이 상태로 가면 경찰은 폭력 집회를 막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좌파 집회 그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2일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같은 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와 항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똑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4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도심에서 벌인 집회 도중에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재질과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들 중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해달라고 재질이 좀 중한 6명을 보냈는데 검찰이 2명은 빼고 4명만 재질과 이 혐의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중하다고 봤겠죠. 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는 판사의 재량권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마치 구속영장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이런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 태극기 집회 사회를 봤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영장전담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도망할 우려가 없고 범죄 경력도 없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형평성 측면에서 객관적 측면에서 사법고시를 새로 정립하든지 아니면 사법연수원 교육을 바꾸든지 그것도 아니면 영장전담 판사들 공부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 천차만별이면 누가 법의 공평성을 믿겠습니까? 하기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시킨 사법부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이렇다 치고 이번 민노총 조합원들의 경찰 폭행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걸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11명을 체포했던 겁니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서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 펜스를 거세게 밀어붙였고 일부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 찰가상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5명, 염자 8명, 호흡곤란 5명, 인대 파열 4명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상 경위도 보면 도로 점검 차단 중에 62명, 이격 조치 중에 25명,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진입 시도 차단 중에 부상이 11명, 현행범 체포 중에 부상이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입건된 11명은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고 경찰은 이들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이 정해놓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체포된 참가자들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방패를 든 경찰관과 철제 펜스 등을 밀치고 경찰 유리를 손으로 치며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당시 같은 시간대 강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똑같은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 상황을 제때제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난 11일 민주당 이재명이가 경찰을 마치 80년대 백골단으로 몰아가고 있기터 이날 방송에서 제가 자초지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그 경찰을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 행태가 80년대 백골단에 떠오른다 이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보도를 했어요. 이재명 이제는 경찰을 급방하는가. 이게 뭐 경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이날 동아면세점 앞 강화문 태극기 집회는 신고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 인원도 좌파 집회보다 2배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지만 불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법 도로 점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로 질서가 지켜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했던 우파 태극기 집회입니다. 어느 하나 이탈된 사람이 없이 빼고 콩나물처럼 있지만
그래도 모두 질서를 지켰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방송에,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밤이 늦어서 프레시를 켜고 있지만 어디 하나 도로를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파는 어떻게 됐을까? 민노총 집회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지고 굳이 전차선 도로를 다 점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나와서 무조건 전차선을 막았은 겁니다. 저 지금 중간에 새까만 사람들이 저 전부 경찰들이에요. 그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됐고 오히려 민노총 조합원들보다는 경찰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 그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빼곡하게 전부 경찰이에요. 이렇게 굳이 전차선을 침범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전차선을 침범했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가 아니면 절대로 강제 진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9년째 광화문 광장에서 우파 집회 사회를 보지만 불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은 설령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곧바로 경찰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방송을 3회 이상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산 명령까지 고지합니다. 그래도 언대복귀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불법 집회로 간주가 돼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겠다고 공지를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투입이 돼서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경찰이 잘못했겠습니까? 아니면 노조원들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105명이나 다친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을 악으로 몰았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경찰 예산까지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관을 때려놓고 강경 진압을 이슈화시키는 이런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11일 조지오 경찰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이탈한 즉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 수차례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도 3번이나 진행했다. 그 뒤에도 조치가 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서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통로를 개척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 10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골절상과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한 경찰도 있다. 집회는 그 집회를 관리하거나 집회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은 항상 불법 행위에 대비해서 주변에 소음 측정 차량 등을 대치해 두고 불법이 포착이 되면 해당 경찰서 경비 계장 등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한다면 허가된 도로가 아닌 전 차선을 민노총 조합원들이 점거했다는 것은 100% 조합원들의 잘못입니다.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찰 지시에 불복하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노총의 폭력 집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불법 행위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서울 도심에서 돗자리를 깔고 불법 노숙 방뇨 및 술판 시위를 벌여서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는 거요. 이런 것들이 이때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그치 강화문 일대가 거의 다 술판이었어요. 어느 언론 하나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만 보도했다 그랬으면 아마 국민들이 대노했을 겁니다. 그 당시 촬영됐던 사진을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저 전체 저 뒤에가 전부 이렇게 3355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강화문 광장에서 노조들이 곳곳에 일해놓고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으니까 마치 무슨 적법한 집회를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겁니다. 술을 저런 식으로 소주를 몇 병씩 퍼마시니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런 것을 언론이 간과하고 태극기 집회는 보도를 안 하니까 폭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민노총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데 민노총이 거기에 엄청난 성과를 거둬주었다. 이게 민노총인데 빚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인데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경찰개혁위원회, 이 개혁위가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차백 없어라, 물대포 쏘지 마라, 하여간 오만 거 다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위원회입니다. 개혁 같은 소리 하네. 그러나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노총 내 간첩단까지 찾아내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탁탁탁 막 떨어지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투쟁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을 행사한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노총 불법행위는 경찰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얻어 터졌는데 영장 기각시켜버리는데 경찰이 또 나가서 막아야 됩니까? 법대로 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자들을, 그것도 경찰을 두들겨 팬 이런 행위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굳이 다쳐가면서 불법을 진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불법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하건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지난 9일 폭력을 행사한 민노총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벌이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도 정권 퇴진 비판 집회를 연이어 예고한 상태에 이런 구속영장 기각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15일과 25일 선거법 위반 유정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만약에 실형이나 불리하게 나오면 관련 집회들이 더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경찰은 가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왜냐면 말리로 들어가면 두드려 맞는데 지금이야 주먹으로 패버리겠지만 상이 되면 옛날
실력 나오잖아요. 몽둥이로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쇠고챙이로 두드러 패든지 경찰이 유혈이 낭자한 거 한두 번 봤냐고요. 100번 1000번 말해도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경찰이 적법 집회를 진압하는 게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 정당한 집회는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경찰 진압 매뉴얼대로 경찰은 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폭력 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영장정당판사가 계속해서 기각을 시킨다면 우파 집회도 좌파 집회들처럼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가 경찰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찰 싫어해. 나를 잡아다 감옥에 보냈으니까. 그래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잘못을 했다 이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원초적으로 누가 그 잘못을 만들었냐도 중요한 거예요. 불법 도로를 차단하는 도로를 그것도 일시적으로 확 달라들어서 그냥 도로를 점거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은 당연히 말려야 되고 경찰은 당연히 불법 집회를 고지하고 경찰은 당연히 해산 명령까지 내려도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잡아가야지. 잡아오면 뭐하냐고. 영장진단판사 다 기각해버린대.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랐어. 9.19 경찰까지 겁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법부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민주당은 검사, 장관,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이런 판사들을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거들에게 유리하면 입 다물고 있고 불리하면 탄핵으로 겁박주는 민주당 야당. 이러니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해서 망조의 나라라고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법부의 원칙은 뭡니까? 잡아낼 때는 도망할 우리가 있다. 안 잡아야 할 때는 도망 안 할 거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을 합니까? 제가 도망을 합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을 하겠습니까? 정작 도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구속시켜버리고 민노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야당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개판인데 집회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자가 그냥 풀어준다?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공권력을 알기로 우습게 아니까 경찰관을 두드러 팬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게 지금 뭐 보니까 세게 맞은 사람들은 많이 다쳤어요. 그럼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거 다 풀어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만약에 다음 집회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을 마구자를 막 두드러 패면 그래도 그때도 기각할 겁니까? 그것도 경찰이 체포된 11명 중에 선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사안까지 영장진단판사가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모조리 다 풀어줘버리면 이거야말로 반대로 사법부가 폭력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김미경 남천교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경찰은 불법 집회나 폭력 시위를 어떻게 통제해야 합니까? 폭력을 행사한 이런 범법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앞으로 폭력 집회가 벌어져도 경찰관은 범법자들에게 그냥 얻어 터지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런 집회 현장에서는 더더욱 법이 엄격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느껴져야만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고 또 공권력을 믿고 법을 존중하고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저렇게 막 두드러 패고 난리 법석을 막 떨어도 괜찮더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들이 그런 거 관심 없습니까?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주관적 생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 내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장 관련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은 아셔야 됩니다. 집회 현장에서 동생 같은 경찰이 불법 행위자에게 맞아서 다치는 것이 용납된다면 또 그 행위 자체가 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런 현행범들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나라 공권력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지금도 민주당과 야당이 공권력을 개밥의 도토리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로 가는데 판사들이 공범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가 개판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노총이 쳐들어가서 해당 판사들을 두들겨 패서 폭력을 휘둘렀다면 놔두겠어요?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판사들은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고 정황 증거를 정확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이게 용납이 되는 세상이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앞으로 집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책임을 분명히 이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지시할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우파 집회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저 난장판을 버리고 이런 것도 그냥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판단을 하는지 영장 전담 판사들의 공정성을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